다행스럽게도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양대 시장이 되겠습니다. 평소부터 거래대금, 거래량 측면에서 약간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순매매 기조도 방향성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이 변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임증권의 이용찬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는 또 종전 합의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이 사실 노딜로 끝나긴 했잖아요. 앞으로의 방향성,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휴전이 안 됐죠. 이 부분들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처음 정상회담 하면서 당장 휴전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분들이 거의 없으셨을 것 같고요. 예, 만났다는 것 자체도 의의를 두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다음에도 일단은 휴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종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어렵고, 일단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이제 종전을 논의를 하게 되는 쪽인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유럽이 원하진 않았습니다만, 여튼 유럽도 이제 트럼프든 이제 푸틴 대통령이든 이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유럽이라든지 유럽 증시가 지난주에 꽤 올랐었거든요. 은행주들, 그리고 이제 커머디티 관련한 그런 가격들도, 에너지 가격 이런 것도 많이 빠지면서 일부는 이런 유럽 이제 러시아 휴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이건 일부는 되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크게 봤을 때 휴전이 잘 안 됐다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실망할 일은 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8일에 또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22일 또 3자 회담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변수는 그러니까 노이즈로 작용할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회담들이 계속 이어져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전쟁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쪽은 우크라이나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땅을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다 떼주면서 휴전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여기서 손을 떼라, 약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제 그 과정상에 있는데, 일단 당장 이번에 딜이 없어서 좀 아쉽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더 긴 호흡에서는 휴전이 안 돼서 아쉽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점점 더 미팅이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점점 휴전이 됐을 때 우리 기업들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방향성이 보인다고 하면은 우리로서는 방사는 조금 안 좋을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정유화 이런 것들 러시아에서 싸게 기름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이러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또 이제 반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러우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보면 방산주에는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방산주가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좀 빠졌는데, 역시나 좀 안 좋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방산주에 대해서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될까요? 일단 좀 되게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난주, 지지난주 보면은 이제 이 글로벌 방산주를 리딩해왔던, 이제 이끌어왔던 이제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든지 주가가 크게 빠졌어요. 예, 기대감으로. 그러다가 이번 주 이제 딜이 안 됐으니까 방향을 봐야겠습니다만은, 여튼 이런 휴전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는 이제 방산주에는 악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유럽이 이제 안보구도를 어떻게 가야 되고 방위 전략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지정학적 갈등의 시대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방위 산업이 끝날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실 분은 대응하시고, 이제 그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가셔도 돼요. 그런데 일단 이제 방산 관련한 업종들이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들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FOMC 회의는 없고,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될까요? 일단 잭슨홀 미팅이 이게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항상 이제 공교롭게도 되게 중요한 그 상황에서 잭슨홀 미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21년에 잭슨홀 미팅 하고 나서, 그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다 그렇게 발언을 하고 나서 그게 되게 대차게 틀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항상 이제 이게 잭슨홀 미팅 얘기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2년에는 이거를 뒤집어 엎겠다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이제 자이언트 스텝 막 이렇게 올리고 75bp 올리고 막 이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금리 인하를 언급한 다음에 9월에 이제 또 B컷 50bp를 인하한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교롭게도 우리가 8월쯤 해가지고 통화 정책의 변곡점이 그때그때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이번은 파월 의장이 마지막 잭슨 홀 미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연임이 안 되실 거니까. 그래서 네. 아마 작정하고 발언을 하실 가능성이 꽤 있고 호키시하게 유지될 그런 입장이 유지될 가능성들이 있고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런 변곡점의 가능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이제 거기에 쏠리고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계속해서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연준 내부에서도 뭐 B컷에 대한 이야기도 최근에 나오고 있긴 하지만 매파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뭐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뭐 고용 지표 보면은 금리를 뭐 인하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지만 우리가 PPI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이거 보면은 그리고 증시가 저 위에 있고 한데 이게 금리 인하하는 게 맞으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인하하는 게 맞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뭐 여러 호키시한 그런 의원들도 위원들도 금리 인하에 아직은 동조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고 네. 이제 가장 호키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파월 의장도 아마 이렇게 금리 인하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9월 인하를 얘기를 하되 그 다음에 금리 인하는 제한적이다라고 언급을 하실지 아니면은 이후조차도 일단 물가를 보면서 조금 더 대기를 하는 이제 디펜던트 의견을 이어갈지 이건들은 이제 이번 주에 주말에 봐야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사이에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이 일단은 뭐 금리 인하를 너무 빨리 기대를 했다가 일단 많이 땡겨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PPI 보고 약간 놀란 만큼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상황이 아마 잭슨 홀에서도 미팅에서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21일 차관 회의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결정에 따라서 시장은 변동성 장세를 보여질 텐데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언제 하느냐가 이제 되게 주식 투자자들은 되게 관심사 있을 텐데 네. 이 정책을 이제 대주주 양도세를 언제 이제 결정이 되느냐. 근데 이게 결정이 당장 안 날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이게 시점을 얘기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어차피 네. 이제 그쪽 이제 정치권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망하기는 좀 어려운데 근데 과거에 작년이었죠. 금투세 폐지 정책 결정이 나왔을 때 그게 11월까지 미뤄지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단 뭔가 떡을 주면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은 또 어떻게 버틸 것이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최대한 미루고 있다가 연말 근처에 갔을 때 발표할 가능성이 일단 좀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시점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반대하시는 그런 뭐 투자자분들부터 해서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많은 만큼 이 부분들은 기준이 10억에서 50억 원이라든지 뭐 절반이라도 회복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연말에 코스닥 주식 팔고 연초에 다시 사고 이거 바보짓 그냥 반복하는 게 되거든요. 뭐 예. 세금 뭐 의도에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런 행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더 중요한 이제 정책이 있다고 하면은 배당 분리과세 세율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대주주에 대한 좀 이제 징벌적인 그런 그 상속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들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대주주 이제 기준의 양도세 기준에 대해서만 우리가 연말 정도에 가서 원복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도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서 뭐 이번 주, 다음 주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금요일에 2.2% 조정을 받았고 특히나 장비주들이 미국에서도 크게 하락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를 살펴보자면 반도체 장비주가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앞으로는 어떨까요? 일단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참 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장비주만 이렇게 세게 팼는데 우리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매기면서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겠다고 해서 그렇죠. 예. 삼성전자는 아니고 하이닉스도 당연히 미국에 투자하니까 이제 관세를 안 맞을 거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당장은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장비를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장비가 어디에 많이 나가느냐 하면은 뭐 글로벌리 다 나가고 특히 중국에서 이제 계속 설비가 증설이 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중국 기업들은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이
가능성도 없고 그럴 리도 없고 하니까 관세를 맞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중국 기업들의 이제 중국으로 매출이 나가는 그런 장비 관련된 기업들의 타격이 있을 것들이 분명하고요. 국내 기업들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의 파운드리라든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짓는다 이러면서 장비주가 조금 올라왔던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다른 국가들의 장비 쪽에는 수요 쪽에는 좀 타격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조정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소화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오늘 철강, 알루미늄 지금 활용하는 파생 제품까지 관세 부과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세 부담이 커지게 되고 오늘 조정을 받고 있고 407개 품목이다 보니까 지금 품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을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뭐 400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네. 보면은 뭐 이제 뭐 포크 수저 이런 것들까지 있어요. 지금 이게 예. 이게 뭐 답답한데 보면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은 정말 챙긴다 이런 생각이 있고 이게 철강이 결국에 이제 제조업의 기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하고 이 미국산 철강을 써야지만이 이제 관세를 덜 매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진짜 미국에 당장 뭐 철강에 수출을 하느냐면은 그렇지 않은 지 꽤 됐습니다. 철강 자체는 잘 안 나가고 있어요. 이미 관세도 있었고 그다음에 쿼터제에다가 이제 뭐 중량 문제 이런 것들로 잘 안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자체는 크게 영향은 없겠습니다만은 이 미국산 철강을 쓰지 않으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파는 거 전반적으로 다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LG전자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세탁기 미국에서 만들거든요. 미국산 철강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도 가게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자동차도 현대제철도 뭐 미국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자동차에 이제 철강을 서플라이를 해줘야 된다든지 약간 그런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25일에 열리게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점을 주목을 해야 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전 포인트는요? 네, 일단은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게 일단 그 관세 협상이 여튼 잘 됐죠. 잘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상회담을 받아온 거거든요. 그러면 정상회담이 좋은 거냐면 일단은 좋습니다만은 또 이게 정상회담이 웬만하면 좋은데 이번에 좀 걱정되는 게 보통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하고 나서 또 숙제를 주기 때문에 이제 또 우리가 숙제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숙제를 얼마 받아올지 이제 좀 고민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는 이제 동맹에 대한 그런 과제들 그래서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어떻게 이제 우리가 동맹을 해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돼서 얼마나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요청을 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좋지만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금액은 확정을 했는데 사실 디테일한 것들이 결정된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하겠다라고 얘기만 해놓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지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논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조선업이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선업 이거 돈은 어디서 나는 거냐면 조선업 자체가 이제 업체 자체가 내기보다는 뭐 정부 보증이라든지 이제 금융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금 조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고 대신에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를 받아오냐에 따라서 이제 수혜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도 조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 많거든요. 여전히 유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동성 장세에 필요한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예, 코스피 지수가 지금 3,200에 온 지 지금 한참 됐어요. 지난주도 3,200, 지지난주도 3,200, 3주 전도 3,200. 그래서 지금 정체가 지금 뭐 거의 한 달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수는 정체인데 보면은 삼성전자가 꽤 올라갔고 지금 밑에 있던 이제 배터리라든지 이런 안 보던 종목들, 업종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6월, 7월에 주도주라고 했던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아서 사실 투자자분들이 기분이 나쁘실 수 있어요. 지수보다 이제 최근에 6월, 7월에 많이 신났다가 7월 중순부터는 증시가 생각보다 지수보다 이제 종목들이 좀 안 좋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는 이제 잭슨홀 미팅이 주말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소화를 하게 되면서 이번 주는 좀 더 간보는 그런 이제 눈치 보는 장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미국의 PPI도 올라오는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냐 그리고 장기 금리가 올라오는 부분들은 증시에 좀 더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고 국내도 3,200까지 정책 기대로 일단 땡겨놓고 났는데 정책이 계속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해서 투자에 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IM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용찬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